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압수수색 소식에도 주가가 무서운 줄 모르고 폭등했던 에코프로가 어제 장 후반부에 갑자기 급락하는 일이 있었죠. 장 막판부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여가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본격적으로 주가 누르기에 나섰다. 또 일각에서는 공매도 세력에게 손실을 안겨서 대응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공매도가 뭐길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공매도는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을 하면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하락할 것 같은 주식을 기관에게 빌려서 팔아서 현금화한 뒤 그 주식이 정말로 하락한다면 싼 값에 사서 그 주식으로 다시 기관에게 돌려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해당 종목을 더 사들이면서 주가가 오히려 더 튀어오르는 현상을 숏 커버링이라고 말하는데요. 공매도와 숏 커버링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과거의 게임스탑의 사례입니다. 공매도와 숏 커버링으로 망해가던 회사의 주가가 폭등을 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무섭게 주가가 올라버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주의보 발령인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에코프로. 정말 대단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마 물려 계신 분 계시진 않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또 김영일 전문가께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저세상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접근해도 될지인데요. 첫 번째는 맞아요. 이해 영역을 넘어선 주가가 맞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크게 움직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 그렇다면 조정의 시기. 그럼 조정하면 들어가도 되나? 약간 여기까지 좀 가보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최근에 저희가 디자인하우스 혹은 2차 전지 해가지고 이제 많이 반도체나 2차 전지 네. 이제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시장의 특성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시장의 특성 자체가 수급이 들어간 쪽으로 계속 순환을 돌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수익을 쉽게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시장의 환경 속에 가장 이제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시장을 캐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맞아요. 과연 에코프로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을 봐야겠죠. 에코프로가 워낙에 이제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이 실적 보여줬던 거 잠깐 보게 되면 21년 대비 네. 작년에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매출 예. 보십시오. 매출이 1조 5천억에서 5조 6,400억까지 불과 1년 사이에 늘어났고 네. 영업이익이 정말 어마어마한 폭으로 늘어났죠. 860에서 6,100입니다. 예, 정말 이제 큰 폭으로 거의 이제 7배, 8배까지 늘어난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의 성장성이 완전하게 뛰어오르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실적 점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역시나 이렇게 이제 실적 점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에코프로의 이 계열화겠죠. 수직 계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게 되면서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를 잘 이루어내게 되면서 미국에 또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맞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 하면은 양극재, 그렇죠. 이 수직 계열화 기업 중에 가장 훌륭한 기업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의 역사를 한번 이제 살짝 살펴보면 이제 계열사 구조가 있어요. 계열사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채 있고. 회장님이 계시고 예.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지주사고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CNG 이렇게 빨간색 있습니다. 글자는 지금 상장돼 있는 것들만 체크하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역시 양극재로 주로 탑 봐야 아니겠습니까? 되니까.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 HN이 사실 상대적으로 탄력은 덜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솔루션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군요. 2차 전지보다는 친환경 쪽에 이제 엮여 있다라고 성격이 생각을 하시면 달라요.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2차 전지 양극재와 그다음에 전구체, 폐배터리까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일원화를 굉장히 잘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가 1998년에 설립이 됐어요. 자본금 1억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거든요. 많이 컸군요. 네.
매출이 엄청나게. 5조가 나와버리니까요. 네, 1억으로 엄청나게 시작한 컸군요, 회사가. 진짜.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기 오염 방지용 소재, 그다음에 부품을 이제 만들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 에코프로로 이제 사명을 바꿨고 이제 2003년부터 2차 전지 소재를 국산화하는 그러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다. 아, 이 사업이 네. 아주 2차 전지 업력이 굉장히 이제 그렇죠.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04년부터 삼성 SDI와 함께 차세대 아. 고용량 2차 전지 개발을 시작을 했다라는 점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네요. 2차 전지로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200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극화 물질을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2007년에 제일모직과 함께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양극화 물질 생산 설비와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07년부터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에코프로의 그런 그 이미지는 그때 이미 완성이 돼서 쭉 온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최근에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지만 사실 20년 전부터 꾸준하게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었다라는 점. 쉽게 되는 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 말부터 2017년 이때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 게 전철 타고 오면서 이제 제가 또 주식 관련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네. 그때 기억나는 게 에코프로가 앞으로 정말 뛰어난 기업이 될 거다. 2차 전지가 앞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텐데 에코프로가 그 중에서도 정말 이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거고 기업이 될 거다. 라는 이제 라디오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라디오 그 진행하셨던 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아, 네, 저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 주가가 2만 원대에서 막 놀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시기는 2016년, 2017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에코프로에서 양극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에코프로 VM이 그때 물적 분할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극재 사업이 커져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2021년에는 에코프로 HN을 이제 물적 분할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구체 사업이나 그 다음에 폐배터리 사업까지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아까 5조 정도 매출이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7년까지 양극재 71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을 하면서 네. 연매출 27조 이상 기록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작년에 5조 나왔으니까 2027년까지 5배 이상이에요. 27조잖아요. 네. 5배 이상이고 그러면은 이제 해마다 5조씩은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매출을.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성장이 앞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지금 네. 그것들을 좀 미리미리 땡겨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아, 지금 현재 그렇겠죠. 주가가. 예,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연매출 27조 원 이상 기록하면서 양극재 1위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1위 기업으로. 글로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에코프로가 양극재 쪽으로는 정말 오래전부터 사업을 준비를 해왔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폭발을 해나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1등까지 거리가 조금 멀기는 해요. 이제 2019년 기준이기는 한데 일본의 스미토모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아, 여기도 일본이 앞서는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지금 점유율이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코프로가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프로의 행보 분명하게 지금 주가가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땅덩어리에서 뭔 안 나는데 그걸 참 기술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게 워낙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전 그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럼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다면 차라리 이번 조정을 이용해 볼까? 막 이런 것도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의견은? 그래서 참 이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불공정 거래 의혹이 생겨났고 그러니까요.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그때 장난하게 내려갔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오늘 흐름이 괜찮다. 정말 이제 대단한 그러한 이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가 사실 성장을 할 거는 뻔하잖아요. 더 이 회사가 커질 거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사업이 글로벌적으로 주목을 받고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러면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잡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약간 하실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너무 이
비이성적인 영역이 아닌가.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나온 거 보면 에코프로 이 리포트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목표가 20만 원 다 얘기했었어요. 지금 45만 네, 원. 근데 지금 45만 원이 돼 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그 덩치가 큰 종목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올라왔다. 이거는 정말 코인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도 분명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시장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는 쭉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급 몰리는 쪽에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붙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결국 특성을 보게 되면 올해는 기업들과 정부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몰리는 그쪽에만 이제 수급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AI, 2차전지 반도체에만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는 건데, 네. 에코프로는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 기업이고, 그쵸. 양극재라고 하는 건 이 2차전지에서 가장 또 많은 가격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에코프로는 워낙에 오래 전부터 2차전지 사업을 키워왔으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관심도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여기서 시장의 환경이 조금 더 한몫을 해줘가지고 더욱더 이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을 확실하게 또 분석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많이 당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네. 지금 공매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손해가 많이 클 것 같고, 어찌됐든 이제 에코프로를 이제 잠깐 주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건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앞서서 한 3번 정도의 파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3번 정도의 파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걸 이제 한 월봉으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게 말씀드렸던 한 2017년 구간 요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양극재 사업을 물적 분할하면서 이제 성장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겠다 하면서 이때 5, 6천 원 하던 게 이제 3만 원까지 갔었어요. 한번 크게. 그러다가 거의 이제 3년 동안 조용했죠. 그러네요. 네, 3년 동안 조용하다가 2020년 들어서 역시나 이제 이 유동성이 폭발하는 구간에 2차전지 사업이 또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에 네.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간 겁니다. 야. 그러다가 2년 잠잠하다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 뒤에 거 보니까 앞에 것도 엄청나게 튀어오른 건데. 네, 놀라운 건 이게 일봉이 아니라 월봉입니다. 월봉입니다. 네. 티가 안 나요, 저런 게. 네, 월봉이고 2017년, 2020년, 2023년입니다. 월봉이고.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보입니다. 네, 정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주가가 여기서 쭉쭉쭉 치고 가주면 좋겠죠. 더 근데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자, 이거 주가 길게 늘려보게 되면 3,000원대 잡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벌써 수익률이 지금 몇 %로 가정이 되는 건지. 몇백, 네, 몇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몇천 배인가요? 네. 몇만 배인가요?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니까 지금 구간에서 사실 에코프로는 저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뭐 매매를 하려고 한다거나 굳이 저 접근을 종목으로는. 한다기보다는 네. 에코프로를 참고하고 매매의 다른 방향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를 진입해보자 이러한 관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저렇게 올라가면. 자, 그러면 에코프로 관련해서 오늘 또 전략까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를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줘야죠. 이제. 네,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느냐.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을 캐리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빠졌을 때 혹시나 다른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갈 것인가.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살짝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에코프로가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가느냐. 오늘 다 반도체가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일전에 한번 뭐 말씀을 드렸었던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러한 종목들, 예. 뭐 그 다음에 디자인하우스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칩스. 예, 디자인하우스 종목들도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수급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전에 이제 장비 쪽 말씀드렸던 원익 IPS라든지 네네. 결국에는 이쪽이 지금 반도체 쪽이 다시 한번 다순환이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이 에코프로의 수급이 빠져버리니까 반도체 쪽이 지금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2차 전지보다. 네. 그런데 2차 전지 쪽 수급 에코프로 대장주 빠져버리니까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수급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들에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일전에 말씀드렸던 DB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순환을 조금 더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매개체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코프로는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더 접근을 한다라기보다 에코프로에서 수급이 빠졌을 때 어디로 돈이 흘러갈 건가?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선 뻔히 반도체라는 거죠. 종목보다는 이게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에코프로에서 돈 빠지면 다른 데 돌려야 되는데 반도체가 가는 거죠, 지금 2차 반도체 수급 들어와 있으니까 네. 반도체로 이제 수급 들어가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멈출 것 같느냐? 반도체는 저는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반도체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뜻이 될 거고 2차 전지는 이제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에코프로가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LNF를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LNF가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완전히 바닥 구간에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위험도가 큰 구간은 아니고 이제 이번 주에 또 2차 전지 말씀드릴 때 LNF가 LFP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LNF도 양극재 쪽으로는 결코 모자란 기업이 아니잖아요. 올해 또 본격적으로 투자가 확대될 거기 때문에 요거 길게 들고 가면 그냥 무난하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프로만 있는 게 아닌 거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코인테크나 탑머티리얼 뭐 이러한 종목들.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또 재탄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에코프로는 이제는 그냥 보내줘야죠. 사실 이제 이 불과 1월 달까지만 해도 10만 원 초중반대에서 놀던 종목이 45만 원까지, 49만 원까지 갔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니 여기서 수익을 봐봤자 얼마나 더 볼 것이며 만약에 여기서 물리게 되면 요거는 몇 개월짜리가 아니라 보통 한 2, 3년 주기였잖아요. 상승 네,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2, 3년 기다려야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보유하신 분들은 슬슬 차익 실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를 볼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네. 중소형, 네. 장비 쪽이나 부품 쪽,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LNF는 이런 양극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종목, 혹은 네. 이제 뭐 전구체 쪽으로 LFP 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첨보라든지, 첨보. 예, 이런 거는 이제 좀 길게 볼만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저는 지금 아직까지 반도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수급이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증명을 해주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쪽에 수급 다 들어가 버렸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 DB 하이텍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는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 그대로 다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좀더 그러면은- 자세하게. 네. 메모리가 아니라 파운드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이제 이쪽이 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네, 될 것 같고 굉장히 시장은 지금 쉽게 수급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에코프로 배 아프다. 나 잡았어야 되는데 저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네. 어차피 에코프로 빠지면 에코프로 조정 나올 때 되면 다른 종목도 다 그렇겠죠. 도니까 네. 이 돈이 다음으로 들어갈 만한 시기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이미 이제 수급이 들어간 쪽은 분명하게 보이니까 우리는 이 잘 따라가야 돼요. 빠르게 그쵸. 시장의 트렌드를 패스트 팔로우. 네,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듣고 있으면은 아마 굉장히 세상에 쉽게 흐름을 타면 이렇게 쉽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